오늘은 2019년 상동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19년도에는 시험 범위가 다항식부터 고차 방정식까지 나와서 시험 범위가 올해랑 2021년이랑 조금 틀리긴 하네요. 그래서 고차 방정식 문제 두 문제 있었는데 그건 빼고 나머지 거를 다 볼 수는 없고 5문제만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은 전체적으로는 중간 난이도, 중, 어려운 문제가 한 2문제 있었고, 그리고 좀 약간 시간 많이 걸릴 까다롭다고 표현을 할까요? 까다로운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난이도는 중간 정도라고 보고 싶은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때 시험이 주관식 서술형이 5문제가 있었고, 전체적으로 21문제였어서 조금 더 시간 부족 때문에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을 만한 시험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먼저 주관식 서술형 문제 먼저 풀도록 하겠습니다. 번호는 역시 원래 시험지의 번호와는 다를 수 있어요. 19번이라고 되어 있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식이 있는데 2x-5라는 식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두껍지? 2x-5는 2의 x-2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이렇게 쓰면은 우리는 이 식을 2x-5를 x-2로 나누었을 때 몫이 2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뭐 2x-4라는 식이 있다면 얘는 2x-2니까 얘는 2x-2로 나누면 몫이 2고 여기 뒤에 더해진 게 없으니까 나머지는 0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나머지가 0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이 있는데 그 식이 뭐 fx라고 합시다. 어떤 식을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x-2 곱하기 그다음에 뭔가 보통은 몫을 qx라고 쓰죠. qx 그리고 더 빼기 1 뭐 이렇게 되어 있다 라고 하면은 얘는 x-2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면 fx라는 식을 x-2로 나눴을 때 얘가 몫이 되고 나머지가 3이라는 소리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없다면 x-2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는 소리죠. 반대로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얘가 되고 역시 나머지가 없이 나누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떤 식이 있는데 fx라는 식이 있는데 이것이 x-1, x-2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됐다면 얘는 x-2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예요. 나머지가 0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식이 있어요. 이거를 뭐로 나눴대요. 뭐로 나누죠? x-2에 x-2로 나눴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나머지가 5라고 해보세요. 나머지. 그 다음에 또 어떤 식이 있는데 이번에 또 이 녀석을 x-2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3이래요. fx
gx 라고 치면은 fx하고 gx하고 얘 둘이 더한 거 이거를 x-2로 나눈 나머지는 뭘까요? 그렇죠? 둘이 더한 8입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fx, gx 두 개의 식이 있는데 이거를 각각 x-2로 나눈 나머지 그게 5와 3이라고 한다면은 두 개의 식을 더한 것을 x-2 똑같은 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그 두 개의 나머지를 더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배운 나머지 정리의 내용이에요. 이게 나눈 게 1차식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식 fx가 있는데 이것을 x-2의 제곱으로 나눠요. 그때 나머지가 뭐 x라고 칩시다. 그 다음에 gx를 x-2의 제곱으로 나눠. 근데 그때 나머지가 2x-1이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두 개를 더한 식 fx 더하기 gx를 x-2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는 이 나머지 두 개를 더한 3x-1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그럼 반대로 fx를 x-2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x, 그 다음에 fx 플러스 gx를 x-2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3x-1이라면 이거는 뭐가 돼야 될까요? 그렇죠? 얘랑 얘랑 더해서 이게 나와야 되니까 2x-1이 되어야 합니다. 나머지가. 다시 하나 해볼까요? fx를 x-2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래요. 근데 fx 더하기 gx를 x-2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3x-1이에요. 그러면 gx를 이걸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일까요? 3x-1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러 가봅시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서술형 문제였으니까 조금 꼼꼼하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문제 그대로예요. 그대로? 물론 숫자는 조금 바뀌었죠. 다항식 fx를 요 3차식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rx라고 하고 그 다음에 rx를 x-4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rx를 x-4로 나눈 나머지는 r4를 구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r4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rx를 구해줄 거예요. rx가 3차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이기 때문에 이 rx는 2차 또는 1차 또는 그냥 숫자가 가능하겠죠. 얘는 2차 이하의 식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해봅시다. fx를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새로운 뭔가를 정해줬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이 qx가 뭔지 나머지가 뭔지 지금 써줘야 되고 여기에서 나머지를 rx라고 했기 때문에 rx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쓰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쓰자면 a, b, c가 상수다 라는 말도 써야 될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그건 안 써도 선생님이 봐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fx를 요거로 나눴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이거라 하면 이 fx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항등식 모양으로 쓰자면 이렇게. 자, 그런데 이 fx를 x-2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x-1이니까 그 내용을 이용해서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에서 아까 설명한 내용이 이용이 되는 거예요. fx를 x-2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x-1이면 이 fx는 크게 이렇게
하나의 식이 있고 이렇게 하나의 식이 있다고 봤을 때 이 fx를 x-2의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x-2의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이 왼쪽에 있는 식은 나머지가 0이잖아요. 나눠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나머지 모르겠는데 이 전체 식을 이 fx를 x-2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x-1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fx 전체식이 얘인데 이 전체식을 x-2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x-1이 나와야 돼. 전체가. 근데 얘는 이 왼쪽 거는 나머지가 0이야. 전체식은 나머지가 3x-1이어야 되고. 그러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거를 x-2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x-1이어야 되겠죠. 이해한 거죠? 아까 설명. 전체식 fx를 x-2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x-1이니까 요쪽에서 나머지가 0이면 요쪽에서 나머지가 3x-1이 돼야 된다. 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얘를 x-2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x-1이어야 된다. 그 식을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이때 fx를 x-2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x-1이므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x-2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3x-1이다. 따라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x-2의 제곱으로 나눴으니까 몫은 a가 되고, 그쵸? 지금 2차를 2차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식 비교하면은 최고차항이 여기 a라고 썼기 때문에 여기다가 a라고 써줘야 양쪽이 맞겠죠? 항등식. 더하기 3x-1 이렇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녀석을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여기다가 이렇게 다시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그거를 저번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쓸 수 있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얘를 1번식이라고 해봅시다. 이 식을 2번이라고 하고 2번 식을 1에 대입 하면 fx는 x-1 qx 더하기 a의 x-2의 제곱 플러스 3x-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 위에 힌트에서 fx를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내용은 f1이 1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f1이 1이므로
양변에 x에 1을 대입하면 f1, 1 없어지고 1 대입하면 a 플러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a는 마이너스 1을 이 2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rx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rx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이 되고 r 4를 구하면 되는 거였죠. r 4를 곱하면 4를 대입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4 7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13번 문제입니다. fx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fx를 x의 5승 이런 모양으로 바꿀 수 있대요. 이런 거는 많이 봤죠? 조립제법을 연달아서 쓰게 되면 a, b, c, d, e를 쭈루루 구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어쨌건 바꿀 수 있고 이때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요. 오, 그러면은 방금 주관식에서 했던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fx를 x-1의 5승으로 나누게 되면 x-5승으로 나눈 나머지는 이거 나머지 전체입니다. 몫은 1이고요. fx를 x-1의 4승으로 나눈 나머지는 x-1의 4승으로 나누면 여기서는 나머지가 0이고 얘는 x-1의 4승으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얘는 x-1의 4승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역시 0입니다. 얘도 나머지가 0, 얘도 나머지가 0이니까 x-1의 4승으로 나눈 나머지는 이 녀석입니다. 다시 fx를 x-1의 3승으로 나눈 나머지는 얘 나머지 0이고 나머지 0이고 나머지 0이니까 x-1의 3승으로 나눈 나머지는 얘입니다. 오호, 재밌죠?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는 얘가 되는 거죠. x-1로 나눈 나머지는 얘죠. x-1로 나눈 나머지는 얘도 나눠 떨어지고 나눠 떨어지고 나눠 떨어지고 나눠 떨어지고 나눠 떨어지니까 나머지가 얘가 되는 거예요. 맞죠? x-1로 나눈 나머지는 이 다항식에 1을 대입하면 나오는 거니까 1 대입하면 0돼서 다 없어지게 되고 나머지가 2가 되는 거죠. 자, 다시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 물어봤죠? 그러면은 그 나머지는 이겁니다. 그래서 저 D2만 살짝 구해주면 되고요. 저 D2는 조립제법을 간단하게 써서 조립제법 이렇게 쓰잖아요. 5승, 그 다음에 4승 없으니까 0 써야 되는 거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3, 2, 1, 0 이거를 x-1로 나눠두는 거니까 앞에다가 1을 쓰고 1, 1, 1 맞나요? 이렇게 다음에 이거를 한 번 더 하게 되면 1, 1, 1, 2 한 번 더 하면 사실 이건 할 필요 없죠? 그냥 하는 거예요. 시험 때는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1이 2가 되고 얘가 B가 되고 얘가 C가 되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는 뭐가 됩니까?
d가 6이니까 6x-1에 다음에 2가 1이니까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6x-5가 답이 됩니다. 4번. 그 다음 이참수와 직선의 교점, 이참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네요. 이참수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직선 y는 x 플러스 6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두 교점이라는 것은 이것과 이것을 같다고 식을 썼을 때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하고 x 플러스 6하고 같다고 이렇게 썼을 때 이 방정식의 두 근, 해, 이 방정식의 해가 바로 이 두 개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그 교점의 x좌표가 바로 해가 되는 거죠. 맞죠? 그 교점을 PQ라고 했고 X좌표가 X1과 X2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X1이고 뭐가 X2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대충 쓰면 여기를 X1, 여기를 X2라고 하면 이 방정식의 근이 X1과 X2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교점의 Y좌표는 이렇게 Y1, Y2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 교점이라는 것 자체가 이 직선이나 곡선, 이차함수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y1, x1은 여기에 대입하면, 이 식에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고, 물론 이 식에 대입해도 성립해요. 네, 이 식에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고, 그래서 y1은 x1 플러스 6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y2도 x2 플러스 6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되셨죠? 자, 그러면은 저 2차 식을 정리해주면 2차 방정식을 정리해주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는 0이 되고 이 방정식의 두 근이 x1, x2라고 했으므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x1 더하기 x2는 마이너스 2이고 x1 곱하기 x2는 마이너스 4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은 x1 더하기 x2는 마이너스 2라는 기억 설명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디귿은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하고 리을은 y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x하고 y의 관계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까지 알아낼 수 있는 거죠. y1 더하기 y2를 구해라 라고 했으면 y1 더하기 y2는 y1이 x1 더하기 6이니까 x1 더하기 6, 그 다음에 더하기 x2 더하기 6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얘는 x1 더하기 x2 더하기 6이 12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얼마입니까? 10이 됩니다. 이해하시죠? 근데 이게 왜 보기가 너무 차이 나는데? 어쨌건 얘는 그러면 틀렸죠? 그 다음 y1 곱하기 y2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y1 곱하기 y2는 x1 더하기 6 곱하기 x2 더하기 6입니다. 그래서 얘는 x1, x2 둘이 곱한 거 더하기 6에 x1 더하기 x2 그다음에 더하기 36이죠. x1, x2 대입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4, 그 다음 마이너스 대입하면 마이너스 12죠. 더하기 36. 계산해주면 얼마입니까? 20 됩니다. 맞네요. 그래서 기억, 리을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좋아요. 다음. 이게 계산이 좀 복잡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기본적인 생각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구하면 되고 이렇게 구하면 되고 이렇게 구하면 될 것 같아요. 맞나요?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차분히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부터 차분히 계산을 해줍시다.
이거는 뭐 이렇게 할까요?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이렇게 합차를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a 플러스 b는 나와 있는데 a 마이너스 b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a 마이너스 b를 먼저 구해 줍시다. 그럼 a 마이너스 b는 어떻게 구합니까? 네, a 마이너스 b의 제곱을 구한 다음에 a 마이너스 b를 구해주면 됩니다. 이 식 알죠? 마이너스 4ab 쓰면 됩니다. 그래서 a-b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이니까 5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얘는 1입니다. 그래서 a-b는 원래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해야 되겠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여기에 보니까 a가 b보다 크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a가 b보다 크니까 얘는 양수겠죠? 그래서 a-b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니고 그냥 1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루트 5 곱하기 1이니까 루트 5 되고요. 그 다음에 a 4제곱 마이너스 b 4제곱 이것도 뭐 합차로 해줄까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앞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구해놓은 게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이제 또 구해주면 되죠. 그럼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또 구해줍시다.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다 공식 외우고 있잖아요. 그쵸? 네. 5 마이너스 2 하니까 3이네요. 얘는 3 곱하기 위에서 구해놨죠? 루트 5, 3 루트 5입니다. 자, 그 다음 a의 6승 마이너스 b의 6승은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공식 x의 세제곱 마이너스 y의 세제곱 아십니까? 얘는 x 마이너스 y의 세제곱 더하기 3xy의 x 마이너스 y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에서 이 x를 a제곱이라고 생각하고 y를 b제곱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제곱의 세제곱이니까 a 6승이죠. 여기에 쓴 거예요. 그 다음에 y를 b제곱이라 생각했을 때 b제곱의 세제곱이니까 b 6제곱 썼고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세제곱 더하기 3 a제곱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구해놨으니까 루트 5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루트 5의 세제곱이니까 5 루트 5 하시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3 곱하기 a제곱 b제곱 뭘 말지? 1입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루트 5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8 루트 5입니다. 이거 3개 더해주면 되는 거죠? 요거 쇽 더해주면은 12 루트 5네요. 계산이 조금 까다로웠지만 차분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것도 유명한 문제집, 요 문제집 아시죠? 여기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대로 아마 숫자만 바꿔서 나온 것 같아요. 좋은 선생님이죠. 솔직히 뭐 어디서 이상한 문제 내면은 너무 어렵잖아. 못 풀어. 아래 그림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사각형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여기서 이제 좀 조심해야 될 점은 여기 있는 이 사각형이 직사각형으로 보입니까? 직사각형 아닙니다. 이 색칠한 부분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좋겠습니까? 전체 사각형에서 삼각형 4개 빼는 걸로 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삼각형은 여기 있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은 합동이에요. 그렇죠? 넓이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것과 이것도 합동입니다. 넓이가 똑같아요. 사각형 넓이의 최소값을 구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사각형 넓이를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식의 최소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를 x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여기도 x고요. 그러면은
여기를 x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PB의 길이는 8-x가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의 넓이는 뭡니까? 그쵸? 2분의 1에다가 x에다가 12-x를 곱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에다가 x에다가 8-x를 곱하면 됩니다. 이게 각각 두 개씩 있고요. 전체 사각형 넓이에서 이것과 이것을 빼면 되죠. 그럼 전체 사각형의 넓이는 얼마죠? 12 곱하기 8이죠. 그러면은 96입니다. 그래서 96 마이너스 2배 해주게 되면 2분의 1 없어지니까 편하게 빼주시면 되겠죠. 12-x 빼주시고요. 이렇게. 이게 지금 사각형 PQRS의 넓이에요. 그래서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식을 정리해서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하면 됩니다. 96 다음에 어떻게 되죠?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8x 정리하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96 그러면은 얘는 x가 얼마일 때? 5일 때 최소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x 5를 집어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집어넣어서 계산해주면 됩니다. 5 어디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50 마이너스 100 플러스 96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얼마죠? 좋아요. 46입니다. 참 쉽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다른 문제 풀어봤습니다. 나머지 있는 문제들도 거의 교과서에서 그대로 나온 거니까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은 시험 때까지 다들 화이팅!